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의 시기에 성실히 임무를 수행 중이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최근에 햇빛을 본 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를 만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전국적으로 장마가 이어지면서 우산을 챙기지 않은 날을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이번 장마에서는 극심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곳까지 있었죠. 부산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역대급 비 피해가 기록되었기도 했었는데요. 168cm 신장 기준으로 무릎을 넘는 수위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 각종 SNS에는 실시간으로 피해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기도 하고 새벽에 긴급하게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폭우를 맞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거나 큰 피해를 받은 곳은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에는 공병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리를 만들거나 건설, 측량, 폭파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이죠. 주임무 중 하나로 전시 상황에서 빠르게 임시 다리를 만들어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 또한 장간조립교와 간편조립교 등 다양한 다리를 설치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간편조립교라면 이름 그대로 당연히 간편하게 뚝딱 만들어지는 다리라고 생각했다면 완벽히 틀렸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을 하면 무게가 가볍고 소수 인력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조립용 다리 부재들은 각각 300여 킬로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당 약 50kg 정도를 들어야만 옮길 수 있는 무게입니다. 장간 조립교보다는 비교적 간편한 조립교이기 때문에 간편조립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 때문에 공병대에서 손이 까지는 것은 물론이고 허리 부상이나 어깨 관절들이 다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강원도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제군에 있는 양지교가 일부 내려앉으면서 차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양지마을 주민 50여 명이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량은 양지교가 전부였죠. 양지교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농작물 출하와 가축 사육을 위한 사료 반입조차 어렵게 되고 기초생활 자체도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 육군 3군단에서 나서서 지자체에서 임시교량을 설치하기 전까지 이용할 간편조립교를 빠르게 구축해 주었습니다. 김대현 3공병여단 교량대대장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고립된 양지마을 주민이었다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시기에 군인 장병들이 나서서 도와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함을 느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대민 지원을 위해 고생하셨을 3공병여단 장병들을 포함해 지금도 하루하루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편 이러한 훈훈한 소식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재민이 2,500여 명이 발생하고 6,162건의 시설 피해와 27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일본 산케이 신문을 통해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수해 피해를 안타까워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글도 보였지만 반일 국가에 천벌이 내려진 것이다. 축하한다는 망언을 쏟아내는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파렴치한 망언은 일본의 우익 성향을 가진 네티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던 와중에 이런 배려 없는 내용의 글이 전해지니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일본 커뮤니티에 관련 글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비난하고 언제나 반대편에 있던 한국에 내려진 천벌이다. 그들의 부족함을 항상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으며 위안부 문제도 결론을 지었음에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 정신을 깨워주고 자각하게 만들어줄 빗물이었어. 지난 7월에 일본에 쏟아졌던 폭우가 이제는 한국을 뒤덮고 있다.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이란 갈등의 끈을 내려놓고 서로 의지해야 할 때이다. 일본 우익들도 이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길 바래. 2011년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축하했다고 들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되갚아줄 기회가 왔어. 한국인들이 타인에게 하던 행동들을 돌려받아야 할 순간이 왔어. 코로나 사태를 냉정히 지켜봤다면 한국과 대립해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국민들이 능동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점을 한국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대국으로서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올해 규슈에 큰 비가 내렸을 때에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어. 개인적으로 한국을 싫어하지만 적어도 생명 앞에서 그들을 비꼬는 것은 선진 시민으로서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솔직히 일본의 지배를 지금까지 받았다면 침수의 피해는 훨씬 적었을 거야. 건축과 토목에 대한 기술력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한국인들은 북한 옆에 살면서도 안전 불감증이 엄청나다고 들었어. 일본의 견고한 건축물과 피난 시스템은 한국에는 없는 것들이다. 한국인들은 열정적이지만 빈틈이 많고 거친 성향으로 일본인들과 함께하기에는 상극이야. 가능하다면 멀리 있고 싶은데 땅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로 깜짝 놀랐겠지만 이번 기회에 일본의 대책을 보고 배워라. 일본은 훨씬 더 큰 재난들을 극복하면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했어. 한국의 경제 발전의 바탕에는 일본이 남겨두고 온 자산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노동자와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여러 번이나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야. 그리고 한국은 이미 상당한 부를 쌓았으며 충분히 그들을 케어할 수 있음에도 외교적 분란만 만들고 있다. 가뭄보다는 폭우가 좋은 것이야. 한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한국인들이 부럽다. 그러니까 이제 돈 달라고 보채는 것은 그만해줘. 우리도 힘들어. 아직까지도 이란 관계에 관심 갖고 대립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늙은 사람들이나 우익들이다. 이제는 완벽히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 간 편을 나누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해서 얻을 것이 없어. 공생 아니면 공멸임을 기억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미 결정지은 건에 대해서 끝없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일본 청년들은 조상의 선택을 반성해야 하는 거야? 이제 한국인들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이다. 바이러스로 갑갑하게 살던 사람들이 폭우로 생명을 잃었어. 7월에는 일본에서, 8월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 지금은 안전과 생명을 위해 집중해야 되는데 이상한 댓글들로 민심을 어지럽히지 마라. 원래 자신에게서 잘못된 점을 찾아야 해. 일본인들은 정부 안에서 문제를 찾는데 한국은 항상 외부 환경 탓으로 몰아간다. 이것이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